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그린스 아이덴티티랑 그린 펑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처음에 보면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좀 이게 무슨 개념이지 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은 되게 쉬운 개념이고 굉장히 간단한 굉장히 메소드입니다. 어떤 우리가 특히 이제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을 많이 풀잖아요. 우리가 PDE에서 경계값이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게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일렉트로마그네티즘에서 어떤 전화, 찰지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철판 쫙 생긴 거 위에 이렇게 찰지를 만약에 놨다. 그랬을 때 뭐 어느 특정 공간에서 유도가 되는 어떤 포텐셜을 구한다.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특히 진공 공간에서는 우리가 어떤 PDR을 만족시키죠?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시키잖아요.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 솔루션을 구하는 굉장히 중간 다리를 거쳐가는 과정 중에 그린 펑션이라는 게 있고, 이 그린 펑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포텐셜, 특히 이 일렉트로스태틱스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 포텐셜의 구조를 정확히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그린스 아이덴티티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린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은 general integral by parts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부분적분을 우리가 1차원에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부분적분이 뭐죠? 그적 마이너스 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x라는 변수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한 건데, 얘를 우리가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좀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린 펑션은 방금도 설명해 드렸지만 유니버설한 솔루션이에요. 하모닉 펑션에 대한 특정한 도메인에서. 그래서 이미지 메소드나 이런 이제 추가적인 메소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린 펑션을 우리가 잘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 포텐셜 같은 거를 바로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냥 공식에 때려 넣기만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모티베이션은 뭐다? 우리가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일렉트로마그네티즘 같은 데서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 여기 하모닉 펑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하모닉 펑션은 간단히 말해서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우리는 그냥 하모닉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냥 정의입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린이라는 사람들이 일렉트로스태틱스를 연구를 하다가 그린 펑션을 우리가 만들게 된 건데, 이 일렉트로마그네티즘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좀 자주 봤어요. 1학년 때도 그렇고 혹은 지금 전자기학 배우고 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판때기가 이렇게 쫙 있어요. 판때기가 쫙 있는데 뭐 특정한 공간을 딱 집어요. 여기서의 포텐셜이 얼마일까? 여기서 포텐셜이 뭘까? 그 공간은 이제 일단 진공이잖아요. 그 공간 자체, 그 공간에서 전하 밀도가 없기 때문에, 진공이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시키는데, 거기서 그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풀고 싶은 거죠. 근데 풀고 싶을 때 원래 풀려면은 우리가 PD에서 나중에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다른 강의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PDE에서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은 굉장히 복잡해요. 특정한 좋은 그 지오메트릭한 시메트리가 있을 때만 우리가 푸는 게 가능하고, 그 푸는 방법은 보통은 separation of variable이라고 해서 변수를 분리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개의 PDE를 여러 개의 상미분 방정식 ODE로 만들어서 그 각각의 ODE를 풀어낸 다음에 걔네들을 모으고 나서 또 걔네들을 다 합해야 되잖아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줘야 되니까.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줄 때 우리가 또 푸리에 시리즈 메소드를 사용을 해야 돼요. 되게 복잡하죠. 근데 우리가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쉽게 풀고 싶은 거예요. 그 쉽게 풀게 해주는 도구가 바로 이 이미지 메소드랑 우리가 그린 펑션이라는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용적으로. 그래서 판때기 이제 밀도, 이제 전화 밀도 시그마로 이렇게 퍼져 있는 판때기 위에 있는 어떠한 공간에서 우리가 포텐셜을 측정하고 싶다. 걔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전화가 퍼져 있는 구에 뭐 특정한 외부에서 이렇게 포텐셜을 측정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반대가 돼요. 그냥 철판이 있는데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Q짜리 우리가 차지를 넣어요. 그러면은 플러스 Q짜리 차지를 넣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이 펴질 거고, 뭐 여기에 마이너스가 좀 많이 여기 혹은 여기 이렇게 유도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가 많이 유도가 될 거겠죠. 그렇죠?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유도가 될 건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이게 그냥 쉘이었다. 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이런 이제 진공 공간이죠. 여기서 포텐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포텐셜을 알면 우리는 일렉트릭 필드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재밌게 좀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도 있죠. 뭐 니은자 모양의 이렇게 철판띠가 있는데, 이 진공 공간에서 포텐셜이 어떻게 될까? 얘도 마찬가지로 풀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1, 2번을 이제 이미지 메소드랑 그린 펑션 메소드를 같이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린 펑션을 뽑아내는지, 그 그린 펑션으로 어떻게 포텐셜을 구해내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점은, 여기 이제 증명 과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길고 복잡해요. 물론 따로 질문을 해 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증명 과정을 차치하고 두더라도 이 그냥 모티베이션과 이 전체 골자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는 그린 펑션을 찾아야 되는 게 문제인데, 그린 펑션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찾기만 하면 그냥 문제는 풀린 건데, 그린 펑션 찾기가 어려워서 사실 거의 암기를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린 펑션 같은 경우를. 물론 뭐 찾을 수야 있죠, 그렇죠? 하지만은 우리가 그 구체적인 이 증명 과정, 뭐 아래다 theorem 같은 것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 그런 증명 과정은 질문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지만, 그 증명 과정이 우리 수리 물리에선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그린 펑션 메소드를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그냥 알고 이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린 펑션 메소드를 나가기 앞서서 우리가 그린 아이덴티티 두 가지를 먼저 볼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린 퍼스트 아이덴티티예요. 우리가 다이버전스 티어렘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이러한 D라는 도메인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뭐 일반적으로 R3에서 3차원 공간에서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우리가 도메인을 생각을 해주고, 이 도메인을 생각할 때 이 도메인 안 혹은 밖에 쭉 이렇게 이제 벡터 필드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 벡터 필드는 당연히 공간 변수를 받겠죠. 공간에 따라서 벡터가 이렇게 쫙 퍼져 있는 벡터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도메인, 이 솔리드 도메인을 전체로 우리가 적분 구간으로 잡아서, 우리가 1차원에서는 적분 구간이 그냥 이렇게 dx로 이루어지잖아요. 적분 구간이 이런 식으로 쌓잖아요. 근데 지금 차원이 지금 3차원이기 때문에 적분 구간 자체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솔리드 도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적분 구간을 잡았을 때 이 f의 다이버전스를 그 구간에서 적분을 하면은 그 표면에서 f의 플럭스죠. 플럭스를 적분한 것과 같다. 그렇죠? 플럭스를 쌓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부분 플럭스죠. 자그마한 플럭스들을 다 쌓은 거죠. 같다. 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미적분학 2에서 배우셨을 거라서 뭐 증명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보세요. 우리가 v라는 함수가 있고 u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냥 임의의 함수고요. 뭐 공간 변수를 받는다. 그리고 스칼라 펑션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vu를. 그랬을 때 이건 너무 자명하죠. vux,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어떻게 되죠? 앞에 거 한번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이거를 이제 변수 x, y, z에 대해서 다 돌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변을 다 더해주세요. 그러면은 왼쪽 항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렇죠? 오른쪽 항은 이런 식으로 그냥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얘를 보면은 구조가 너무 간단한 게, 얘는 이제 vux, vuy, vuz를 우리가 컴포넌트로 갖고 있는 어떤 벡터의 뭐예요? 지금 다이버전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오른쪽도 보세요. 오른쪽도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이 봐왔던 이제 뭐예요? v를 x에 미분한 거 곱하기 u를 x에 미분한 거에다가 더하기 u를 y,
V를 Z, U를 Z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다 더해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구조가 우리 뭐랑 같아요? 우리 이너 프로덕트 형태랑 같고 그 각각 구성하고 있는 요소 자체가 우리가 Vx, Vy, Vz잖아요. 이거 모아두면 뭐가 돼요? V의 그라디언트 그리고 U의 그라디언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너 프로덕트가 되겠죠. 그다음 오른쪽 같은 경우 얘는 라플라시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V, U의 라플라시안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쭉 정리를 해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V 빼내면은 U에 대한 그라디언트니까 이렇게 빼낼 수가 있고 식이 정리가 되는데 이제 양변을 우리가 삼중적분을 해줘요. 도메인 D에 대해서 삼중적분을 우리가 진행을 해주게 되면은 왼쪽은 어떠한 벡터에 대한 어떠한 다이버전스가 그 솔리드 도메인에 대한 삼중적분이 됐기 때문에 우리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 표면에 대해서 우리가 플럭스를 다 이렇게 더해준 것들. 그러니까 부분 플럭스를 다 더해준 거예요. 미소 플럭스들을 쫙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표면에서 얼마나 뻗어나가고 있는지를. 근데 이제 얘를 보면은 우리가 이거 미적분학 2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라디언트랑 이제 어떠한 방향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곱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의 다이렉셔널 데리버티브잖아요. 그래서 다이렉셔널 데리버티브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을 그대로 놔주면은 얘가 바로 우리가 그린의 first identity예요. 우리가 가정한 거는 없었어요, 거의. 뭘 가정했었냐면은 그냥 솔리드 도메인 D가 유클리드 공간 R3에 있고 그리고 임의의 스칼라 공간 변수를 받는 스칼라 UV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이 그린's first identity는 굉장히 제너럴한 아이덴티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도메인 D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UV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G1이라고 부를게요. Green First Identity. Second Identity도 굉장히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First Identity를 그대로 가져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UV에 대한 어떤 그 특수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성을 잃지 않고 UV를 바꿔서 우리가 써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그렇죠? UV를 바꿨어요. 그냥 변수만 바꿨고.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위를 빼볼게요. 아래에서 위를 빼보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하죠. 이게 그냥 그린 세컨드 아이덴티티예요. 이 중간에 있는 애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어차피 둘이 같잖아요, 그렇죠? 순서 바뀌어도. 그래서 얘가 날아가면서 이제 왼쪽은 그냥 이렇게 빼진 형태로 나오고 얘도 오른쪽도 빼진 형태로 나오고 이런 형태가 그냥 그린 세컨드 아이덴티티예요, 그렇죠? 사실 그린 퍼스트 아이덴티티가 그린 세컨드 아이덴티티를 포싱하죠. 그러니까 그린 퍼스트 아이덴티티로 바로 그린 세컨드 아이덴티티가 유도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UV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린 펑션을 볼게요. 자, 우선은 요거 같은 경우는 증명을 하진 않을게요. 왜냐면은 우리가 증명이 매우 쉽거든요. 우리가 V 대신에 마이너스 4파이 절대값 x-x0분의 1을 이렇게 넣어보면은 바로 우리가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공식을 하나 볼 건데 이제 representation formula라고 하는 공식을 볼 거예요. representation formula를 보면은 u라는 함수가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시킬 때 u는 하모닉 펑션이겠죠. 어떤 도메인 D에서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는데 이런 거죠. 이 도메인 D가 이렇게 있어요. 도메인 D가 있는데 그 도메인 D 안에 우리가 x0라는 점을 잡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겁니다. 뭐 지금 같은 뭐 직관적으로 보면 포텐셜을 측정을 하는 거겠죠. 그 도메인 안에서. 걔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형태 자체가 조금 복잡해요. 그렇죠? 이 구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중에 한 가지를 0으로 만들어주면 굉장히 계산이 간편해질 거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애를 0으로 만들어주게끔 하는 함수를 우리가 찾아낼 겁니다. 그 함수가 바로 그린 펑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그린 펑션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계산을 쉽게 만들어주고 그 쉽게 만들어진 계산을 통해서 뭘 구한다? 결국에는 목적은 포텐셜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거 이용을 하시면은 우리가 두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그 V라는 애를 우리가 마이너스 4파이 x-x0분의 1 절대값 x-x0분의 1로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이 V의 라플라시안을 구해보면은 뭐 이렇게 되죠. 그라디언트의 다이버전스니까 그라디언트 구하는 거는 그냥 이거 잠깐 R로 치환한 다음에 미분해 주시고 다음에 이거 그냥 우리 뭐예요? 하나 스칼라 펑션이랑 벡터 펑션이 곱해져 있는 형태의 다이버전스 이거 저번에 보내드렸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4파이분의 1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면서 얘는 3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앞에 것도 우리가 3이라는 코이피션트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쇄가 되면서 우리가 0이 나온다. 그게 뭐예요? 라플라시안을 구했더니 0이 나왔다.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해죠. 그러니까 하모닉 펑션이라는 거죠. 하모닉 펑션이고. 그리고 x는 x0에서 싱글러리티를 갖는 건 너무나 자명하고요. 우리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x가 x0일 때 딱 싱글러리티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직관적으로 q라는 우리가 양전하가 있을 때 주위의 포텐셜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분의 1 형태로 포텐셜이 퍼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 싱글러리티 갖죠? 이 q가 딱 있는 그 위치에서 싱글러리티를 갖잖아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그린 펑션은 일단은 purely 그 매스매틱한 개념인데 그 직관은 항상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으로 그 일렉트로마그네티즘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렉트로스태틱스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린 펑션의 엄밀한 정의를 좀 같이 볼게요. 그래서 앞의 내용을 잘 여러분 따라오셨다면 이 정의가 굉장히 잘 받아들이실 겁니다. 그래서 the green function gx를 우리가 정의할 거예요. 보통은 이제 gx라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적분이 되는 변수를 x라고 둬서 적분 변수가 적분 벡터 변수인 거죠. 그렇죠? 적분 벡터 변수를 x로 두고 측정 위치에 대한 그 공간 벡터를 우리가 x0라고 뒀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린 펑션을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정의를 보면은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그리고 도메인 D에 대해서 그리고 x0가 도메인 D에 있어요. 그러니까 도메인 D가 있는데 여기 안에 우리가 x0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gx는 도메인 안에 있는 어떤 다른 변수 x 그러니까 벡터죠. 변할 수 있는 벡터 x에 대해서 정의가 되었는데 어떤 걸 만족시켜야 되냐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우리는 그때 얘를 그러니까 gx 그린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조금 너무 트리비얼한 조건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C2 펑션이어야 돼. C2 펑션이란 거는 뭐냐면은 두 번 미분했을 때 연속이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C2 펑션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가장 간단한 포텐셜의 형태를 생각해 보면은 뭐 r분의 1 형태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걔를 두 번 미분하면은 r 세제곱 나오잖아요. 얘도 역시 우리가 r 세제곱 형태 컨티뉴어스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C2 펑션이어야 된다라는 걸 조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이게 정의니까 사실 받아들이는 건데 직관을 조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그린 펑션은 하모닉 펑션이어야 돼요. 우선은 당연히. 근데 이제 점 하나는 제외합니다. 우리가 싱귤러리티 갖는 점을 제외해요. 그래서 그 도메인 안에서 일단은 하모닉 펑션인데 싱귤러리티를 갖는 부분만 빼고 하모닉 펑션이에요. 그리고 그린 펑션은 이 표면 있죠. 그러니까 얘가 바운더리란 뜻이에요. 이 그 솔리드 도메인의 바운더리에서는 0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포텐셜은 사실 차이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바운더리에서 그 포텐셜을 0으로 많이 정의해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포텐셜은 차이만 중요하고 거길 0으로 정해서 나머지 값들을 절대적인 값들로 앱솔루트한 밸류들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편하니까 그렇게 보통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린 펑션이란 애가 바운더리, 그 솔리드 도메인의 바운더리에서는 0이어야 된다. 0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 있는 계산을 포텐셜을 구하기 위한 공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린 펑션을 구해가지고 여기 뭐라고 했죠? 여기 안에 간단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하나를 0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파이나이트하게 만들거나 뭐 여러 가지 간단하게 만들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간단하게 만들 거냐면은 이렇게 4파이 x-x0 x0 분의 1을 더해줬을 때 이러한 애가
일단은 x0에서 싱글러리티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용이해지겠죠. 우리 x0를 고려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finite 하다. 싱글러리티를 만들지 않게끔 해준다. 얘가 계산이 용이하게. 그리고 시트 펑션이다. 그리고 x0에서마저 뭐다? 하모닉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그 도메인 전체에서 이 전체 함수는 하모닉 펑션이 되는 거죠. 하모닉 펑션인 거 x0에서 확인하려면 이거 두 번 미분해가지고 우리가 0 나온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증명하진 않겠지만 그린 펑션은 주어진 솔리드 도메인 D에 대해서 존재하고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린 펑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찾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는 이제 실용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이따가 이제 이미지 메소드를 이용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정리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G가 그린 펑션이면은 그러니까 위에다가 대입하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아까 representation 포뮬라에 대입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얘를 만족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텐셜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표면에서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표면에 대해서 적분을 진행을 해주면 되는데 주어진 포텐셜을 가져온 다음에 그린 펑션을 n이라고 하면은 그 표면에서 우리가 노멀 벡터죠. 노멀 벡터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해주고 편미분을 해줬을 때 그 값을 여기다 넣어주고 ux랑 곱해주고 그 면적분을 진행을 해주시면 이제 x0라는 위치에서의 포텐셜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린 펑션은 시메트릭해요. 변수에 대해서 x랑 x0 위치를 바꿔도 여전히 값이 똑같습니다. 두 번째 정리는 우리가 이제 바운더리 프로블럼의 솔루션을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푸아송 이퀘이션을 볼게요. 오른쪽이 이제 0이 아니라 푸아송 이퀘이션이에요. 그럼 굉장히 이제 다양한 경우에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바운더리에서는 u가 h를 갖는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구가 있어요. 구가 있는데 구가 꽉 차 있는 구예요. 근데 이제 뭐 구 안에서 이런 푸아송 이퀘이션을 만족시킨다. 보통은 이제 그 구 측정하는 지점의 전화 밀도에 의해서 우리가 F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이 푸아송 이퀘이션을 풀고 싶은 건데 근데 우리가 어떤 거 조건을 알아야 되냐면 이 표면에서의 바운더리에서 포텐셜을 우리가 H로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바운더리에서.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포텐셜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린 펑션 등장하고 있죠. 지금 그린 펑션. 그래서 해당 공식으로 우리가 바운더리에서 hx g partial n ds 더하기 d에서 우리가 적분해주고 fx g dx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포텐셜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인 이제 기초였고요. 이게 그린 펑션이 이런 모티베이션이 있고 이래서 우리가 나왔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실용적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미지 메소드라는 건데 전자기학 지금 들으셨으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전자기학에서 이런 식으로 배우죠. 우리가 철판대기가 있고 여기다가 우리가 플러스 Q짜리 전화 가져왔을 때 이거를 이제 막 무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판때기라는 게. 그래서 얘를 사실 어떤 위치에서 포텐셜을 구하기가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푼다고 했죠? 여기 반대편에 누가 있다? 마이너스 Q짜리 전화가 정확히 대칭적인 위치에 있어가지고 얘가 만드는 전화랑 얘가 만드는 전화를 그냥 우리가 서메이션 해주면 된다. 그냥 리니어하게 서메이션 해주면 여기서 있는 포텐셜을 구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걸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D가 있어요. 하프 플레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여기 XY 플레인이 있고 여기 Z 축이 있어가지고 그 나머지 도메인 D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한 X라는 위치를 잡았을 때 우리가 X 스타를 우리가 Z의 부호만 바꿔준 위치 정확히 대칭시킨 거죠. 로 잡아줍니다. 얘를 우리는 reflected point 혹은 image of X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이미지 차지 메소드 했던 거랑 되게 유사하죠. 그렇죠?
얘의 그린 펑션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전자기하학적인 아이디어에서 구해야 되는 거긴 해요. 그러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여기 입실론만 붙어 있으면, 이 4파이 입실론 제로만 붙어 있으면은, 그리고 위에 이제 Q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바로 무슨 메소드 돼요? 이미지 차지 메소드 되잖아요. 근데 그린 펑션을 찾으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저 그린 펑션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린 펑션이 어떠한 포텐셜에 관한 정보의 그 중요한 거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 차지 메소드랑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린 펑션 형태가. 그리고 원형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그린 펑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펑션을 찾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결국 포텐셜을 얻어낼 수 있다. 뭐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에 나온 솔루션을 통해서 이게 왜 성립하는가, 이 식의 형태가 하필이면 왜 이런가에 대한 증명은 제가 오늘 보여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혹시 궁금하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린 펑션 자체를 이용해서 문제를, 그러니까 그린 펑션을 찾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혹은 그린 펑션을 주어졌을 때 해를 찾으라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인투이티브하게 그냥 이미지 차지 메소드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린 펑션은 그 이미지 차지 메소드 안에 숨어있는 수학적인 어떠한 배경이다, 바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은 현재 단계에서는 굉장히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 펑션, 그린's 아이덴티티랑 그린 펑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